아홉수나 삼지에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 아홉수는 나이에 숫자 9가 들어가는 해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해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조심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홉수라고 하면서 29살이나 39살이 되는 해에는 결혼식을 잡지 않으면서 그 다음 해로 미루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삼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건데 특별하게 운이 나쁜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이 나쁜 시기가 있다면 반대로 운이 좋은 시기도 있겠죠. 이렇게 특정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운은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빠지기도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냐고 묻는다면 주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이 나쁜 시기인 아홉수나 삼지에는 자신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도 억울하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당하는 입장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 자연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6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이 자리를 6효 자리라고 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3번째 자리와 6번째 자리가 나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6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3분의 2는 좋은 시기라고 하고요. 남은 3분의 1이 무조건 나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나쁜 시기에 해당을 하는 시기가 바로 노출이 되는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경우로 예로 든다면 바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가을의 시기가 가장 나쁘고 위험한 노출의 시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시기죠. 19세가 바로 위험한 시기라는 노출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의 성공을 거둔 직후가 바로 가장 위험한 시기인 노출의 시기라고 하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가 가장 위험한 노출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살이나 39살처럼 세대가 바뀌는 시기도 바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아홉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기적으로 3분의 1이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노출의 시기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다음 도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주역에서는 바로 하계의 정점에서 상계로 발돋움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직전에 벽에 부딪히는 상태인 위험에 노출이 되는 시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냥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운이 나쁜 시기를 함께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편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바로 그 행사 직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큰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순간 바로 일이 꼬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발전을 하는 단계인 도약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역시나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내 인생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걸 방해하려는 요소도 함께 나타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홉수라던가 삼재라고 하는 불운의 시기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작은 불운을 겪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발전을 위한 좋은 운도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쪽으로 뭔가가 변화하려고 느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소한 일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길 때 방심을 하거나 자신이 잘났다고 오만하게 굴게 되면 지대한 역반응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홉수나 삼재와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시기인 좋지 않은 시기를 무사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위험은 바로 노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노출을 삼가하면 됩니다. 이 애군의 시기에 노출을 삼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속이 많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중요한 약속만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서는 노출이 잘 되는 가운데 하는 것보다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습니다. 또 여행도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게 좋고요. 옷도 눈에 띄지 않도록 평소보다는 차분하고 얌전하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하게 책을 읽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쁜 시기를 지나가고 있거나 무언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굳이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운의 흐름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들의 곁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운이 나빴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노출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운이 괜찮았던 사람이라면 잠시 동안만 노출을 삼가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건 음양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의도를 할 수도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 보이기 시작한 노출의 순간에는 자만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중을 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성공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